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죠? 오늘은 당일 코스로 하성, 오산, 수원 6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곳들은 사진 찍기에 최고의 장소들인데요. 알려드린 대로 가시면 주차비도 입장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항구지천의 갈대숲인데요. 수원 평택간 고속도로에서 향남 IC로 나가야 됩니다. 주말에 수원에서 내려갈 때는 동탄 향남 나들목에서 항상 막히는데요. 2차선으로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 3차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2차로로 계속 가다 보면 끼어들지 하지 않고도 향남 IC 방향으로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주 다니는 차량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상합니다. 2차로에 접촉 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2차로로 쭉 갑니다. 향남 IC에서 오산 방향으로 2분간만 가시면 수직교 바로 지나서 이러한 주차장이 나옵니다. 수원에서 흐르는 항구지천이 아산만, 평택호까지 가는 개천인데요. 수직교를 경계점으로 하성시와 평택시로 나뉘는데요. 저는 안개 자욱한 갈대숲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 있으면 억새라고 하고 들에 있으면 갈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4대 갈대 숲지를 소개해드리면 순천만의 연안숲지는 150만 평이 이르는 갈대 군락지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금강변 서천의 신성리 갈대밭은 길이 1km에 이르는 갈대 군락지입니다. 전북 부안의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있는 갈대숲 역시 길이가 12여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여수 가시리 생태공원 갈대공원 역시 그 규모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여수에 있는 가시리 생태공원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역에 갈대밭이 분포해 있어서 그 풍경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곳 항구지천 갈대밭은 개천을 따라서 갈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길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개가 끼지 않은 낮에 보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갈대 군락지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갈대의 꽃이삭은 벼이삭과 달리 자주색을 띠고 있는데요. 9월 말 무렵에 줄기 끝에 엄뿔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며 피어납니다. 꽃차례의 길이는 15에서 30cm 정도가 되는데요. 꽃이 피면 꽃가지가 아래로 처집니다. 앞집은 줄기를 둘러싸며 털을 지니고 있죠. 이 갈대의 꽃차례는 처음에는 자주색을 띠다가 나중에는 단백색으로 변하는데요. 그 과정 자체도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옛날에 갈대의 어린 수는 먹기도 했었고요. 또 시골에서는 이삭의 털을 소매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한방에서는 봄과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약재로도 씁니다. 갈대 그 부위에 따라서 이 한약으로 쓸 때 진토, 소염, 이뇨, 해열,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 갈대는 산에서 자랄 수 없지만 억새는 물에서도 자랍니다. 그래서 물억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뚝방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안개가 걷힌 항구지천 갈대 군락지 모습입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곳은 오산시 오산대역 옆에 있는 코스모스 군락지입니다.
이곳은 우산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꽃길인데요. 바로 옆이 1호선 국도이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주차하면 되냐면 여기다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앞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되는데요. 한 30m 정도 됩니다. 노란 황하 코스모스가 혼합되어 있는 이 코스모스 길은요, 제주도의 서귀포 색달동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매년 안성의 팜랜드에서는 코스모스 축제를 여는데요. 문제는 주말 기준 입장료가 14,000원씩이라는 거죠. 코스모스를 만끽하는 곳이라면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가에 한해살이 풀인 코스모스는요, 원산지가 멕시코입니다. 한박에서 뿌리를 제외한 그 식물 전체를 추영이라고 약재로 쓰는데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세 그리고 종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녀의 순결과 순정이 꽃말인 코스모스는요, 그 어원도 그리스어로서 코스모스입니다. 이곳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의 천국인 듯한 물안기 순목원에 들려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독산 산성입니다. 물안기 수목원에서 10분 정도 가시면 독산 산성에 갈 수 있는데요. 등산을 하시면 20여 분 정도 걸리고요. 그것도 싫으시면 보석사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세마대지 바로 밑에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보석사 주차장까지 차를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시다 보면 그 기분 또한 상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주사의 말사인 독산성 보적사는 401년 백제 아신왕 때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벽을 따라 걷기 좋은 곳은 물론이거니와 화성시, 수원시, 동탄시, 멀리는 평택시까지 넓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독산성에서 10분 거리에 윤건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2군데의 왕릉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드리 해송과 잘 가꾸어진 공원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매년 수원 하성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하는데요. 이곳 윤건능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 하성으로 갈 건데요. 윤건능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이 주소를 치고 가시면 수원 하성에 팔달산 중턱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수원 하성을 감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수원 하성의 남문인 팔달문 근처의 한옥거리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창룡문 근처에 열기구가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화성의 야경을 보시면 수원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수원 화성은 밤이 되면 야경으로 수놓아진 그야말로 거대한 불빛이 반짝이는 성으로 변신합니다. 수원 화성은 지금 힐링폴링 가을 문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10월 23일까지 힐링폴링 공연도 있는데요. 입장료 없이 화곡문 근처에서 공연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화성, 그러니까 현재 수원시는 조선시대에 계획되어진 완벽한 신도시인데요. 학자들마다 평가의 차이는 있으나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이상향의 도시 수원입니다. 수원은 수원갈비, 그리고 그 유명한 수원의
통닭 한번 드셔보시죠. 당일치기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